2023년 12월부터 시작한 미국 주식 투자금이 드디어 1억을 넘겼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처음 1억을 모으면 10억이 되기는 쉽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10억이 되는 게 쉬운지는 모르겠지만 매달 수익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개별주 1000만원 매수와 함께 ISA 계좌에서 S&P 500 정시 매수도 같이 시작했는데요. 25년 1월 실적과 함께 어떤 주식을 매수했는지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미국 주식 계좌는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머니머니 계좌 누적 수익률 21.1%, 총 수익 금액은 1924만원으로 역대 최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서 배당주 비중은 줄어들고 성장주 비중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꼭지를 잡는 건 아닌가 싶어 불안한 요즘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아닌 25년 1월 실적만 보면 국내 코스피 수익률은 4.7%, S&P 500은 3.1%, 나스닥 100은 1.8%로 전반적으로 증시는 산뜻한 수익률로 출발했는데요. 그런데 환율까지 같이 확인해보면 1월 1473원에서 2월 1일 기준 1441원으로 2.2% 빠졌다 보니 원화 기준 수익률은 0.9%입니다. 시장 수익률 대비 제 계좌는 3.3% 상승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어떤 종목이 이번 달 좋은 성과를 보였나 확인해보니 스타벅스 20% 급등과 구글 6% 이상 상승하면서 계좌를 하드캐리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ETF 투자보다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좋기만 한 건 없다 보니 하락 역시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이죠. 스타벅스만 봐도 지금 제 계좌는 50% 수익으로 찍혀 있지만 2021년부터 투자했던 사람이라면 4년이 지난 지금도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금이 커질수록 안정성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올해부터 미국 S&P 500을 적립식으로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만약 저처럼 S&P 500을 처음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ISA 계좌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최근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삭감이나 절세 계좌, 과세 이연 혜택 축소 등 노후 준비를 하는 투자자를 등쳐먹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을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일반 계좌보다 ISA 계좌가 훨씬 더 좋은 선택지입니다. 종합소득세나 건보료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도 언제 바꿀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미국 S&P 500을 정시 매수하면 고점에서 잡는 거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말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1980년 이후 S&P 500 연평균 수익률은 10%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5년을 보면 12%를 상회하기 때문입니다. 수치로만 봤을 때 최근 수익률과 PER은 역대 최고 수준인 만큼 앞으로의 수익률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처럼 폭락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지금이 고점이거나 폭락이 온다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왜 좋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비밀은 적립식 매수에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크게 하락하기도 했고 08년 금융위기 때는 50% 넘게 폭락했지만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미국은 신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전과 같은 폭락장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다 보니 한 번에 투자하지 말고 시점을 나눠 투자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립식 매수의 복리는 제 계좌에서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 계좌 평가액이 1억을 넘겼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달 수익금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1000만원이었을 때와 1억 원이었을 때 똑같이 10% 수익을 낸다고 해도 금액 차이는 10배가 되잖아요. 그 수익이 다시 투자 원금에 합쳐지면서 수익이 수익을 내는 구조가 생기고 있습니다. 복리가 만들어내는 가장 성공적인 예시로 워렌 버핏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버핏은 11살 때 처음 주식을 샀지만 그의 자산 95%는 65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유명한 일화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저 역시 주식을 시작했던 반년간의 수익보다 이번 달 수익이 더 많다 보니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는 의미를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 100만 장자다 보니 1억을 모은 지금이야말로 복리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복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 이번 달 포트폴리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볼게요. 이번 달 제 계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스타벅스인데요. 실적 서프라이즈로 한 달간 주가가 20% 급등했습니다. 브라이언 니콜 CEO 취임 이후 첫 분기 실적인데 취임하자마자 예상 대비 5% 이상 좋은 성적을 거두며 출발했습니다. 과거 치폴레 주가를 7배 상승시킨 저력을 스타벅스에서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모션 축소와 메뉴 간소화를 통해 할인 거래를 40% 줄이고 마케팅 비용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주요 전략은 백투더 스타벅스다 보니 예전 스타벅스만의 고유한 감성을 다시 되찾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전쟁도 종식되고 있는 지금 다음 분기는 더 좋은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역시 6% 이상 상승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구글은 검색과 유튜브를 통한 광고 매출이 주 수익원이지만 최근에는 AI와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컴퓨팅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꿀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데 검색을 장악했던 것과 같이 양자 컴퓨팅에서도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5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협력 그리고 챗 GPT의 등장으로 구글이 위협받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직접 사용해보니 아직 검색을 대체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우리는 영상을 챗 GPT가 아니라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독점으로 폭락했던 시기부터 모아가기 시작했는데 이미 트럼프는 구글 분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의 입김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달 구글 5주와 함께 캐터필러 14주를 추가 매수했는데요. 이 종목을 매수했던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미국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경 장벽 건설이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미 가자지구는 트럼프가 부동산 개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러우 전쟁 역시 곧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년부터 시작된 러우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전쟁이 종료되고 나면 대규모 재건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을 종식시킨 미국에게 우크라이나는 히토리와 함께 재건 사업을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매수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사실 캐터필러가 트럼프 수혜주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9월부터 20% 넘게 상승했던 가격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특히 캐터필러는 주주환원으로도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배당률 1.5%에 자사주소가까지 합하면 약 6%를 주주에게 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배당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겠다 싶어 매수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지만 않는다면 다음 달 역시 추가 매수 예정입니다. 이렇게 25년 1월 계좌 실적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봤는데요. 요약하면 원화 기준 S&P 500은 0.9%지만 스타벅스와 구글이 하드캐리 해주면서 제 계좌는 3.3% 올랐습니다. IS의 계좌를 활용한 S&P 500 정식 투자와 배당주에서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로 조금씩 이동 중이라는 사실도 공유했고요. 2월 구글은 투자 비용 증가와 클라우드 성장 둔화 우려로 하락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투자 매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편입한 종목은 캐터필러인데요. 미국 인프라 투자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생각해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는 늘 변수와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결국 변동성을 이겨내고 장기적인 복리의 힘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월 달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계속 공유해 드릴 테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